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 같은 상품을 소비자가 고르고 직접 계산해 구매하는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직원이 없다 보니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들 매장에 양심 거울을 설치했더니 피해 신고가 50% 넘게 줄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중학생 4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2명은 망을 보는 듯 문 앞과 냉장고 앞에 서 있고 다른 2명은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져온 사탕 1개를 카드로 계산하더니 봉지에 담아온 과자와 음료수를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15분쯤 뒤 다시 가게에 들어온 청소년들. 이번에는 바구니에 과자를 담고 카드로 계산하는 척하다 바구니째 물건을 들고 달아납니다. 도난당한 물건은 10만 원어치. 피해 점주의 신고로 붙잡힌 이들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는 이틀 동안 5차례에 걸쳐 2만 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친 1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거의 하루에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피해 금액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무인 가게 점포를 괜히 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하반기 연동과 노형동, 한림읍 등지에서만 무인 점포 절도 피해 4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무인 점포의 특성상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물건을 훔쳐 그냥 달아나거나 계산하는 척을 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절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고안해낸 건 양심 거울.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라고 적힌 양심 거울을 점포 출입구에 설치한 겁니다. 지난해 8월 5곳에 설치했더니 석 달 동안 피해 신고가 설치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예방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소액 사건이라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무인 점포 10곳에 양심 거울을 추가로 설치하고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범죄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된 제주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물 해체 계획이 안전상의 문제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철거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 제주시민회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6개월 넘게 연기됐습니다.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아치형 철골 트러스 구조물을 신축 건물에 재사용하기 위해 작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철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격적인 건물 철거를 앞두고 제주도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지붕 구조물 가운데를 절단하는 해체 공법이 위험성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고 인근 도로 폭도 협소해 차량 동선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인 트러스를 가운데를 자르게 되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많이. 그렇게 돼서 위험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재검토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주시민회관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포함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 해체 계획 재심의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 공사 계획을 일회한 상태고,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3월에 이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0년 넘게 시민들의 문화와 생활체육시설로 사랑받아온 제주시민회관. 새로운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제주시민회관이 해체 과정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과 가족들은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록도 수용자들을 격리한 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의 한센인들이 강제 수용됐던 고흥 소록도. 한센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강제노역과 단종 등의 인권 유린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록도 수용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37년부터 18년간 한센인 아버지와 함께 소록도에 수용됐던 정현직 씨. 일제의 노동력 수탈 조직인 보국대가 소록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록도 보국대 처녀들이 위안부로 동원될 거란 말이 돌자 부모들은 한센병 감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린 딸을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정 씨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록도 녹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훈육 교육을 시켰거든. 우리 누나도 빨리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15살, 16살 됐는데 결혼을 시켰어. 또 정 씨는 7살 무렵 소록도 구북리의 한 주택에 거주했는데 당시 옆집에 위안부로 동원됐다 매독에 걸려 얼굴이 크게 상한 여성이 살았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위안부로 돼가지고 얼굴이 이리 됐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몸인데 너희들이 내를. 정 씨의 말을 뒷받침하듯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윤정옥 교수의 저서에는 일본 나가시마의 한센인 요양원에서 위안부를 지낸 한국 여성을 만났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소록도라는 이 특수단체도 환자들 속에 자녀들은 그 보통인들이 많으니까 병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이 국가 천황 폐하를 위해서 일꾼을 뽑아내라. 한센인들이 위안부에 동원되려 했다는 증언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센병 특성상 가족들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할 뿐더러 소록도의 공식 기록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 규명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남도의 바다에서는 자연산 굴 채취가 한창입니다. 막 채취한 굴을 장작불로 구워 먹는 굴구이도 깊어가는 겨울철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남도의 갯벌. 가까이 살펴보면 발 닿는 곳마다 다닥다닥 굴이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굴밭입니다. 우리 마을로에서는 큰 소득이죠. 지금이 제일로 바쁠 때지요, 말하자면. 굴 채취가 허락된 겨울철 석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굴구이도 별미입니다. 바다에서 막 따온 굴을 껍데기째 올려놓고 장작불에 익혀 먹는데 타닥타닥 굴 익는 소리는 추위도 잊게 합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어구로 만든 간이의자에 걸터 앉아 먹는 남도 바다의 맛. 바닷속에서만 자라는 양식 굴과 달리 햇빛을 쬐고 추위를 견디며 자란 만큼 맛과 향도 일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추울수록 더 제맛을 내는 남도의 자연산 굴구이는 장흥 남포마을에서 굴 채취가 계속되는 오는 3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현재 기온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겠고 높은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은 양이어서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하지 않겠는데요. 제주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로 짙어지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주 중반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 지역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낮 기온 11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부터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주 남서쪽 안쪽 먼바다와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국내외 스포츠 대회가 활발하게 열릴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올해 스포츠 대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제대회 19건과 전국대회 34건, 도내대회 75건 등 모두 128개 대회에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체육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회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91주년 기념식이 오는 12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오전 10시 추모제를 시작으로 해녀 노래 공연과 하도 해녀 합창단 공연 등 식전 행사와 기념식과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등에서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제수와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수산업에 1,32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인 수당을 1인당 40만 원 지급하고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에 117억 원, 수산물 저장 시실과 수산시장 시설 개선에 87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 어항 개발과 정비에 346억 원, 해양 레저 관광 사업에 103억 원,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90억 원이 투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197만 제곱미터를 재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한림읍 대림리, 구좌읍 한동 평대 상도리와 한경면 판포리, 노형동 광평마을 등 8개 지역입니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16만 제곱미터를 재조사했고 2030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1억 2천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준 세금은 지방소득세 7,400만 원, 자동차세 3,700만 원인데 제주시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